안녕하세요. 제가 12월 말에 학교 Q&A를 이제 연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1월 초에 좀 감기 때문에 아프다가 또 잇몸 수술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얼른 찍을게요. 기다리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Q&A도 할까 하다가 그냥 일단 학교 Q&A를 먼저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Q&A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Q&A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Q&A를 하기 전에 저희 애들은 보스턴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3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인데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학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 방과후 수업이 있어요. 거의 학교 끝나고 1시간 동안 하거든요. 근데, 뭐뭐 있냐면은, 읽을게요. 아트, 요리, 과학, 수학, 그리고 체육도 있고, 체육이 있는데, 유도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리고 제가 뭐, 농구, 축구 막 이런 거는 그 타운에서 하는 스포츠거든요. 학교 내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저학년 기준이에요. 거의 한 5학년 되면 거의 이걸 안 하더라고요. 아니다. 저희 달리기도 있어요. 달리기는 약간 4, 5학년 애들이 달리기 있거든요. 그리고 곧 중학교 애들은 방과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코딩도 있고 그리고 바느질도 있어요. 이건 바느질도 있는데 한이도 바느질 한번 했다가 뭐 그냥 뭘 만들어 오긴 하대. 그러니까 뭐 퀼트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굵은 바늘, 약간 플라스틱 굵은 바늘로 하는 그런 바느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극이 있고 그 연극의 소품을 만드는 그 애프터스쿨이 또 있어요. 그리고 체스도 있고 일단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하는데 한 학기에 한 300달러 정도 돼요. 근데 중간에 방학도 있고 뭐 이러니까 나눠보면 거의 한 수업당 2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과 후 돌봄이 있냐?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방과 후 돌봄이 거의 6시까지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대기가 되게 길어가지고 저희 동네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환희가 3학년인데 환희 기준 시험이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고. 근데 아직 시험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곱하기, 나누기 요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더하기를 배웠다가 제가 또 자세히 또 보는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저번에 제가 잠깐 찍으려고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안 보는 시험 안 보는데 근데 학교별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던데 환희가 이제 집에 프린트물을 가져온 게 있거든요. 참고로 저 뒤에 제가 지금 심슨 책가도로 그리는데 거의 다 그리긴 했는데 아직 다 못 그렸어요. 한 30%, 20% 아직 다 못 그렸어요. 자랑하려고 살짝 걸어놨어요,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수학은 뭐야? 한국에 대해서 배웠네? 뭐야? 이럴 땐 나를 불렀어야지. 몰랐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이게 저도 여기서 잘하지 않아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 프린트물이 무슨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래요. 근데 아마 요 시기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태권도 나오고 이제 여기는 태어나면서 이제 그 있잖아요. 한국 나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통일을 하자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요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어머니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야?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한 살 더 많아?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는 태아가 있을 때부터 한 살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음력설에 대해서 나오고 팥빙수에 대해서 나오고 학교 한이 뭐 가르치나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단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3학년인데도 단어 막 스펠링 공부, 파닉스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곱하기 2단부터 여기 10단까지 이렇게 있고 곱하기를 공부하고 나누기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죠. 이거랑 뭐 이렇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뭐라 그래요? 퍼즐? 낱말 퍼즐 맞추기, 낱말 찾기 이런 거? 아직도 3학년인데 이제 덧셈 뺄셈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한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곱하기, 뭐 나누기. 네, 이제 원더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근데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장애를 가진 친구가 학교에 가서 맞죠? 이 얘기 맞죠?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생기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얼굴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안 읽고 간단하게 찾아본 거라서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저희 애들 학교 보니까 통합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란의 학년에 한 3명 정도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걔를 그 친구 근처에 앉아가지고 애들 수업을 완전 방해하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남편도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다른 친구들 되게 많이 방해할 정도면 그런 특수학교를 가야 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다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학교에 설치돼 있고 만약에 제가 사실은 휠체어 타고 막 이런 친구들은 못 봤거든요. 근데 아마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는 친구들은 봤어요. 잠깐 다쳐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려가고 되게 친절하게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통합교육을 한다. PTO맘이 뭔가요? PTO맘은 한국어로 치면 어머니회?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고 학부모회? 이런 건데 PTO 어머니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돈을 내서 회원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부모들은 모두 PTO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PTO지만 이 조직에서 뭐 이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몇 명이냐 이렇게 했더니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한 12명 뭐 11명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 PTO에서 하는 일은 학교 행사가 몇 개 있거든요. 그 행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학교에 기부금을 걷고 기부를 하라고 이렇게 막 거의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기부금으로 걷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래서 그걸로 뭐 인터내셔널 데이도 하고 뭐 각종 행사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기념품도 만들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학교 행사 같은 데 쓰이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PTO에서 그 돈을 대주기도 하고 준비물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반들은 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나 저기 이런 게 뭐 필요하다. 자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 있는 리스트를 보내면 뭐 엄마들이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학급으로 보내거나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되게 비싼 건 아니고 막 $50 넘는 건 없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PTO가 학교의 직접적인 운영에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학교와 PTO는 분리된 조직이고 애들과 이 학교의 학부모들을 위한 그냥 이익단체가 아닌 그냥 정말 이익단체가 아닌 무슨 단체였지? 써놨는데 못 찾겠네요. 이거는 이제 학교 Q&A는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 센트럴파크에서 그 우계일기 이후 연락이 안 왔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연락 준다더니 안 왔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아무튼 말씀을 드려요. 연락이 안 왔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죠 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개 국어를 아라랑 한이랑 하는데 좋은 점과 문제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할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보스턴 학교로 오는데 어떤 학교가 좋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사실은 제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DM으로 이제 문자를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이 보스턴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 연구원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이 되게 맨날 애를 데리고 애를 이제 픽업을 오는 거예요. 근데 애랑 막 축구를 하고 뭐 너무 잘 놀아줘요. 저분은 잡이 없으신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소아과 심장 전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사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 동네가 유대인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은 처음이네요, 정말. 저희 아파트에 6가구가 살거든요. 2가구 빼고 다 유대인이에요. 앞에 이렇게 뭐 이런 거 붙여 있거든요. 밑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유대인이셨나?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유대인이면 5집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동네가 되게 특수한 것 같아요. 뭐 하다 말았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제 보스턴으로 연구원이나 안식년 뭐 이런 걸 오시는데 어느 학교로 가야 되냐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의 장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유럽에서 온 애들도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애들은 또 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되게 많아요.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아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리는 애들이 아무도 없고, 서로 되게 이해해주는 분위기, 약간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학교에서 관리를 되게 잘해주고, 서로 되게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희 타운에 있는 학교의 장점은 되게 오픈마인드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됐었으려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2분이 해주셨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인이 많은 학교에 보내주겠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거든요. 제가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되게 그렇게 주재원들도 되게 많이 보고, 여기 와서는 그렇게 연구원이나 아니면 안식년으로 오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한 1년, 2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 자기의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되게 활발하고 애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나는 한국말 잘해 이렇게 하고, 좀 그런 친구면 사실은 어디 가서든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나 어떡하지 걱정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는 베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꽁냥꽁냥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일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국 애들이 좀 많은 학교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년이 되게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거든요.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근데 너무 재밌으면 너무 짧게 느껴질 것이고, 재미가 없으면 너무 긴, 약간 감옥같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경험자로서. 근데 얘가 미국에서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얘가 한국에 돌아가서 나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영어를 좀 잘해서 다음엔 더 즐겁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빠르게 얘를 영어를 빨리 하고 외국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어, 이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국 애들이 거의 없는 학교에 보냈을 때 얘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학교에 만약에 1, 2년 동안 있으면 얘가 너무 힘들고, 미국에서 생활이 재미없어, 막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 애를 먼저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있고 애랑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랑 상의를 한다는 거는 뭐 애들 조그마한 애는 뭐 상의가 안 되겠지만 좀 한 3학년 이상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 이하의 애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언어를 되게 빨리 배우거든요. 한 3개월이면 뭐 웬만한 애들이랑 놀고, 얘네가 뭐 말이 그렇게 막 말로 막 노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애들은. 너무 막 염려를 하면 애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눈치를 보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본인 걱정을, 제 대답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또 횡설수설해가지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되게 학교 무슨 학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 학교 안에서 일은 학교 안에 교장이랑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하고, 이거를 막 공론화 시키거나 막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학년 주임 같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거치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교장 선생님 방에 가가지고 개별 상담을 한다거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 그렇다고 엄청 막 무섭고 막 그렇진 않아요. 되게 밝으신 분이고 농구 경기에도 보러 오시고 막 이래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막 오면서 애들이 막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애들이 교장실에 간다 하면 엄청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교권을 지킬 수 있는 건 선생님과 동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서 우리는 되게 그걸 되게 중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동료애가 되게, 선생님들끼리 동료애가 되게 끈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되게 조용한 축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되게 운이 좋게도.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냐고. 이건 학교 주제랑은 좀 달라가지고, 일단 학교에서 애들이 인종차별은 당한 적은 없어요. 이 동네 자체가 인터내셔널한 동네이기 때문에, 없는데, 나라별 인종차별을 당한 그런 경험담은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어떤 분이 부동산을 여쭤보셨어요. 제가 하도 집을 많이 보러 다니니까. 그래서 부동산 영상이랑 3개국어의 장단점. 제가 지금 한국, 브라질, 미국에 살았는데, 나라별 인종차별.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오늘 학교 Q&A를 마칠게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잇몸 수술 2주 됐거든요. 어떻게 된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오늘 2주 만에 가서 실밥을 다 뽑았거든요. 근데 가기 전이랑 이게 가기 전이고 이게 갔다 온 바로 직후예요. 사진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잇몸 이렇게 내려간 자리를 못 채우나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2주가 지난 지금 여기가 좀 어떠냐면은 2주 동안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으니까. 근데 여기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씹던 껌을 얇게 혓바닥으로 펴바른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넣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느낌이에요. 뭔가 여기 껴있는 것 같은? 근데 선생님이 이제 몇 주 후면 이게 좀 납작해지면서 이 느낌은 없어질 거래요. 저는 여기 보면 처음에 내려갔던 자리를 안 채운 그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게 잇몸 이식이 아니라 더 내려가지 않게 막는 건가? 댐처럼? 그랬는데 근데 선생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두툼했던 지금 이 살들이 이렇게 약간 잇몸이랑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이 살이 위로 이렇게 올라온대요. 1년에 걸쳐가지고 1년 후에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밀려 올라간 제 잇몸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